안녕하세요. 중도입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에 멘탈 관리 잘하고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인들이 금리 인상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국민들만 힘든 게 아니라 정부도 지금 너무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부동산 규제 완화가 나왔는데요. 규제가 완화되고 거래가 활성화되어야 정부도 돈을 벌고 그 돈으로 표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부동산 공인중개사, 가전업체, 인테리어 업체 등도 돈을 벌어서 모든 사람이 해피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동산 정책이 나왔는데요. 한번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현행은 입주 가능일 이후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했는데요. 이제는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해 준다고 합니다. 이 2년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럼 언제부터 되냐? Right now. 바로 지금부터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소급 적용도 해준다고 하죠. 이러면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물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분양을 받았는데 6개월 내로 물건을 못 정리하면 어떻게든지 그 물건을 초초초 급매로 던져야 했을 텐데요. 2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물건을 집어넣을 테니까 매물 감소 효과가 있겠습니다. 2번은 중도금 대출 보증 확대입니다. 중도금 대출 보증을 9억에서 12억까지 늘린다는 건데요. 3억 정도의 중도금이 증액되는 거라 이 또한 시장에는 호재가 되겠습니다. 21년에 송도에서는 9억까지는 분양이 잘 되고 9억 천부터는 안 되는 현상도 발생했는데요. 시장이 다시 상승으로 돌아선다면 9억 천짜리도 이제 분양이 잘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3번을 보겠습니다. 3번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입니다. 저번 주정심에서 파격적으로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했는데요. 특히 평택이 있었죠. 언제? 11월 중에 주정심을 다시 개최한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어디를 해제할지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입지가 좋은 곳일수록 더 빠르게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고 입지가 떨어지는 곳일수록 늦게 묶었는데요. 풀 때는 또 그 반대입니다. 입지가 떨어지는 곳일수록 먼저 풀죠. 그래서 저번에 풀린 곳 다음에 묶인 곳들이 풀릴 텐데요. 고양시, 남양주, 화성, 군포, 부천, 안산, 시흥, 용인, 오산, 광주, 의정부 이렇게 경기도에 상당히 많은 곳들이 풀릴 수 있고요. 인천은 또 전체가 풀릴 테고 수원 일부, 안양 일부, 안산 일부, 군포 일부 이런 곳들도 풀릴 여지가 있겠습니다. 11월을 한번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가장 중요한 4번입니다. 금융규제 정상화 방안. 무주택자를 LTV 50%로 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9억 이하 주택은 LTV 40%, 15억 이하 주택은 9억까지 LTV 40%, 9억에서 15억까지는 LTV 20%를 적용했는데요. 이제 일괄되게 50% 단위화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물론 다주택자는 투기꾼이기 때문에 안 해준다고 합니다. 자, 언제쯤 이 투기꾼 프레임이 바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 15억 초과 아파트에도 주담대 허용. 이 15억이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현행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초과 아파트는 주담대를 금지했는데요.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초과 아파트도 LTV 50%를 일괄되게 적용해준다고 합니다. 물론 다주택자는 안 해줍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아파트를 연봉 1억인 사람이 사려면 기존에는 현금 20억이 필요했는데 앞으로는 얼마가 필요할까요? 앞으로는 LTV는 50% 10억이지만 DTI, DSR은 40%이기 때문에 8억이 필요합니다. 8억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그럼 20억에서 8억을 빼면 12억이죠? 내 현금이 12억이 필요한 거죠. 연봉 1억일 때입니다. 연봉이 5천만 원이면은 얼마가 나올까요? 4억까지 대출이 나오죠. 4억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분은 16억이 필요하겠네요. 물론 둘 다 큰 금액이지만 8억에 줄어들고 4억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시장에 어떤 영향이 미칠까? 15억 이상 주택에서 주택 이동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어느 정도의 거래 활성화가 일어날 겁니다. 예를 들면 10억짜리 주택을 팔아서 15억 이상 주택으로 이동하려는 수요가 생기겠지요. 하지만 부동산은 또 이제 서열이 중요해요. 서열이 있기 때문에 10억짜리에서 15억짜리로 이동하려는 수요가 있고 5억짜리에서 10억짜리로 이동하려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거래 활성화와 급매 소진이 되는 역할이 될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바라던 거주 이전의 자유가 약간 열리겠네요. 그리고 잠깐 뉴스를 보면은 금융위원장 안심전환대출 요건 완화 주택가격 6억 원까지 이게 있습니다. 이 말은 뉴스를 잠깐 보면은 주택 가격을 4억에서 6억으로 올리고 부부 합산 소득은 7천에서 1억 원으로 대출 한도는 2.5억에서 3.6억으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수치는 6억인데요. 한마디로 안심전환대출은 주담대를 정부에서 저리로 지원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말은 6억 이하 주택에서 하방 안정화 역할을 할 겁니다. 금리가 싸지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원활히 살 수 있겠죠. 그래서 하방 안정화 역할을 해줄 거고요. 또한 잠깐 사진을 보면은 안심전환대출을 하면 금리가 대충 이 정도 나오죠. 3%대도 나오고 지금 주담대가 거의 5% 초반인데 굉장히 낮아지죠. 1% 이상 낮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1.23% 이상 낮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15억 초과 아파트에도 주담대 허용. 반가운 얼굴이죠. 그 다음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방안도 연내 마련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게 나왔는데요. 최근에도 그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단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대개발의 시대라고 블로그에서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아파트들은 점점 나이가 먹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기가 1기 신도시가 입주한 시점이죠. 이때가 이제 강남이 입주한 시기고 여기 앞에부터 해서 쭉 강남, 목동, 여의도 등등이 입주한 시점입니다. 아파트들은 결국 나이를 먹고 정치인들은 지지율 때문에 결국 개발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게 개발을 시키려도 뭔가 사람들이 이제 사줘야지 시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될 텐데 문제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금리죠. 금리가 문제인데요. 결국 시장이 반등하기 위해서는 금리가 멈추던가 또는 슬로우하게 오르던가 해야 될 텐데요. 계속해서 금리는 못 올립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업이 버틸 수 있는 금리는 2.6%입니다. 우리나라가 버틸 수 있는 중립금리도 2.5%도 되지 않습니다.
더 올리면 이제 다 죽는 겁니다. 이미 벌써 3%인데 여기서 0.25나 또 0.5를 올린다고 하고 있죠. 하지만 미국이 75bp를 올려도 한국은 3.75를 유지할 체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곧 금리도 멈출 겁니다. 10월이 아마 가장 힘든 한 달이 되셨을 텐데인데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몇 달만 더 고생하시면 좋은 세상이 올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멘탈을 잘 잡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텔레그램 방 회원을 매달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시면 가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 구독하기도 부탁드리면서 감사합니다.